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 임평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죠.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대학생 10명 가운데 6명이 평균 4회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경기도 의회가 나섰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지원 대상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적용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학업과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 활약하는 경기도의회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의정돋보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성남시 순회 1, 2동, 정자동, 정자 1동, 금곡동, 구미 1동의 이나영 의원. 1986년생으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졸업하고 제9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제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의 패기만만함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9년도 어떻게 활짝 여셨습니까? 네, 활짝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씩씩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소개된 경기도의 제9대, 제10대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나영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2019년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만사 형통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를 너무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만사형통까지. 기해년 60년 만에 네. 이 황금하고 돼지가 만난 해니까 네. 엄청난 해거든요. 네. 뭔가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큰일 하나 치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앞선 2019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여름말에서 또 학자금 네, 대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네. 의원님 아직 젊으시니까 대학생 시절이 그렇게 오래된 시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셨는지요? 네, 저도 학자금 대출을 당연히 받아봤고 네. 학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뭐 한 학기당 500만 원 수준을 웃도니까 음.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네. 네. 전 대학생들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부담이 좀 줄고. 네. 이렇게 청년 정치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좀 피부에 와닿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젊으시길래. 86년생이세요. 1986년생, 네네. 올해 34살이시고요. 네네. 근데 조금 더 놀라운 거는 나이가 34인데 벌써 재선이시거든요. 네네. 지난 2016년에 보궐선거로 이제 제9대 경기도의회에 네. 입성을 한 후에 다시 재선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하고 인터뷰 한번 했는데 네. 이제는 어느덧 재선 의원으로 네. 되셨습니다. 단단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솔직히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출마하기까지 참 어려운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정치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이유에서 도전을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 어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죠. 젊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나운서님을 제가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뭐 정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30대가 굉장히 어린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젊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처음 출마를 한 건 2016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 지방선거였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낙선을 했었기 때문에. 낙선하신 분들은 좀 네. 기억하기 어렵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만 28살의 나이로 네. 지금 똑같은 분당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분당 제 지역구 성향상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때 민주당 네네. 새정치였죠. 그때 네. 당시 저희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고 저도 역시 그때 떨어졌었는데 네 그렇게 한번 낙선을 아픔을 겪고 네. 2016년도 보궐선거 때 그 해당 도의원께서 사퇴를 하셔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그때 됐었는데요. 그렇군요. 네. 28에 저는 뭐 회사도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의 아픔은 아픔도 아닌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위로해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쓴 고배를 마시고 다시 입성한, 그러니까 새로이 입성한 그런 의회이기 때문에 정말 네네.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동안 또 하신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젊은 패기로 시작한 일 어떤 일들 좀 기억나세요? 일들은 저희가 요번에 12월 달에 저희가 학교 체육관 예산을 좀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학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4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아직도 네. 그렇게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제 지역구만 해도 분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천당 맞아요. 밑에 분당이다라고 네, 해서 네.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불이익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분당에도 체육관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번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가 이렇게 같이 예산을 합쳐서 네네. 이번에 이 체육관 예산을 세웠고 네, 이번에 136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줄이 되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젊으시니까 네. 네. 지역 어르신들이 아유 막 딸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이제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네.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가 러시아 월드컵 시즌이었는데 네네네. 밤 늦게 이제 어머니 방범대라서 어방대 대원님들하고 조끼를 네. 입고 이제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젊은 지역 일꾼이다 네네네. 보니까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네.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선거의 반은 초등학생이 해줬다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네네. 엄마한테 이나영 뽑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게 표심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가 저녁에 순찰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저녁이었는데 놀고 있다가 이제 월드컵이니까 부모님하고 저녁에 외식하러 나왔었나 봐요. 갑자기 이나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었고 네. 저를 데리고 그 치킨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어머니들한테도 다 인사를 시켜주시고 학생들이.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나영이다 하지 말고 또 반말이잖니? 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으니까 이게 최대 강점이실 것 같은데 네. 뭐 같은 뭐 문제를 보더라도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젊은이들 편만은 들을 수도 없고 젊은 청년들을 정치에 조금 이렇게 도전하고 관심을 네.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복돋아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글쎄 일단 우리 청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주거비 지원 문제, 뭐 학자금 방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네네. 그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런 청년 문제들을 사실 청년들이 꾸준하게 정치권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청년들이 관심 없는 어떤 이념적인 대립을 갖고 불필요한 논쟁만을 벌이다 보니까 네네. 청년들이 당연히 정치 혐오와 같은 현상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영자라는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을 할 때 그 정책 과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표면적으로 어떤 자리는 솔직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인원 동원을 한다든지 사실은 뭐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형식적인 자리 말고 실제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네. 하고 또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볼게요. 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떤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청년들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20, 30대 청년 유권자가
34%인데 네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30대까지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청년 국회의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50대 국회의원은 16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 비율이 사실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이해는 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기탁금이라든지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기성세대들한테 맞춰져 있지 그렇죠. 청년들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만 해도 사실은 선거 치를 때 뭐 쉽게 치른 케이스는 아닌데 그래서 기탁금 수준도 조금 청년들에게 낮춰줄 필요가 있고 네네. 네. 뭐 선거 비용도 득표율 이상 받으면은 뭐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기성세대들한테 유리한 거지 청년들한테는 좀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선거 제도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연령만 보더라도 네. 프랑스 대통령 보면은 마크 저기 누구죠? 네, 저기 마크롱이요? 마크롱 대통령만 마크롱이요? 보더라도 만 39세에 당선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대선 출마 연령도 아마 불가능할걸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실정이 네네. 그 40년 이상 40대 총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젊은 정치인들 기반을 좀 더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만 40 넘어갔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젊은 우리 이낙연 의원 같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OECD 국가 중에 만 18세 그 선거권 안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34개 국가인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치에 있어서는 나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거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우리 이낙연 의원님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네.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열심히 하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임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 상임위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현재 제1교육위 부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 교육 현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여전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해결해야 될 선순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지난 11월에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이제 옥상에서 이제 폭행을 당하고 네. 그렇죠.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학교 폭력이 연령층도 좀 낮아지고 심각성도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육 1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학교 폭력 대책을 근절을 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그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지원국이라는 국을 소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해당 국장님과 뭐 정책 대안을 저희가 제시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상담 교사라는 게 있어요. 학교마다 네. 초중 네. 고등학교에 위클래스라 해서 네네. 상담 교사분들이 상근을 하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순회를 하기도 하는데 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초등학교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앙금이 쌓인 상태에서 근거리 중학교 배정 때문에 거의 같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네네. 네.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학교 폭력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오히려 순회 교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을 청취를 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이제 조금 인원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교 폭력이 이게 참 매년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실태 조사를 보면 네. 피해 응답자가 2017년 대비 2018년도 조사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만큼 심각하게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정말 흔히 애들 싸움이야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이제 뭐 방치하거나 혹은 개입을 안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좀 그런 단계 많이 벗어났어요. 예전과는 달라요. 네. 제가, 대책을 좀 예. 확실히 좀 맞아요. 세우시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 참 학교 폭력 문제 풀어야 될 산이 높습니다. 자, 또 학교 폭력 문제도 어떤 스포츠나 뭔가 해소하고 싶은 창구가 열려야 이런 것도 많이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 스포츠 클럽 사업. 여기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G 스포츠 클럽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G스포츠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서 진출하고자 하는
이제 희망자들이 많아지는 거고 네네. 네네. 반대로 엘리트 체육인들이 은퇴를 하면은 생활 체육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과 그 생활 스포츠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안 보고 하나의 그 선순환 구조로 보고 그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그림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상적인 목표는 저는 굉장히 높게 사긴 해요. 우리 임평순 아나운서님 네. 말씀처럼 아이들이 에너지를 또 발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1 정도를 예산을 지원을 하면 각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네네. 그 시군에서 1대1 매칭으로 또 1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체육회가 있거든요. 네네. 그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좀 지스포츠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국가대표에서 지도자까지 양성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쭉 만들어주고 또 생활체육 또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네네. 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종목을 지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자체와의 논의도 사실은 힘들어요. 서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야지만이 정책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제일 큰 문제는 공간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축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에 방점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좀 귀담아 듣고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작인데 학교 스포츠가 잘 돼서 그것이 또 어떤 분들은 엘리트로 또 가고 그럼요. 그 잘 졸업해서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또 후학 양성을 하는 그럼요.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게 이렇게 큰 맥락으로 G 스포츠 클럽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국영수보다 전 스포츠를 제 1과목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네, 스포츠가 그만큼 중요해요. 청소년 그럼요. 시기에는. 건강한 신체, 네.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교육이 소속으로서 관심을 둔 현안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요것만은 좀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는 현안 있으실까요? 그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 이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제 유치원 명단이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좀 국민들의 공분을 좀 샀습니다. 그 그래서 시작이 또 우리 경기도였잖아요. 네. 화성이 아무래도 네, 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좀 많이 질의를 했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좀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힘을 쓸 건데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 환경 개선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체육관 부분 나머지 이제 400개 중에서 136개 교가 요번에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가 또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의회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학기제라고 네네. 경기도에서는 자유학년제로 학년제. 네, 1년 이상 이렇게 시험을 안 봐요, 학생들이. 네. 네, 시험은 네. 안 보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네. 어. 수행 평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네. 또 행정감사 때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네네. 그렇게 새롭게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뭐 4차 산업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적 인재로 뭐 가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학교 현장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방송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저는 맨날 좋은 모습만 보거든요. 잘 안 되는 모습을 봐야 네. 고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저랑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토론도 많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뭐 100년을 내다보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앞으로도 맞춤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위원회의 또 활동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이제 지역구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역구가요. 상당히 넓습니다. 성남시 순회 1, 2동, 정자동, 정자 1, 2동, 금곡동, 구미 1동까지 맡고 계세요. 벌써 바빠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그러니까 분당이에요. 네, 분당. 말씀하셨다시피 분당은 네.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인데 네, 네. 참 좋은 곳에 계시네요. 아니면 그런데 요즘 분당 주민들이 네. 우리 너무 이제 개발된 지 오래됐다고 맞아요. 이미 이제 네. 구도심이라고 이런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노후화 문제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있나요?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분당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4살이니까 그만큼 분당도 당연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 개선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적절하게 이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할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각 동 청사가 있잖아요. 주민센터라고 알려져 네. 있는 네. 그런 부분도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또 이제 노후화가 돼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도의 특별 뭐 당연히 1순위는 각 시의 예산으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인 정자동에 제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정자동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청사를. 근데 그 순위가 시 예산을 받자니 너무 뒤에 밀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건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예산이 조금 덜 드니까 경기도의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지난 여름에 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좀 받아서 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 예산을 가져오기가 좀 어렵군요. 시도 도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찾다 보니까 네. 또 성남시에서도 계셨으니까 네. 또 이력도 빠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님하고 안 친하십니까? 같은 당인이고 또 이제 지역 일꾼들이니까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과경위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네. 네.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알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재선 의원이시니까 네. 앞으로 뭐 34살이니까 앞으로도 쭉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나영, 정치인 이나영은 앞으로 어떤 인물로 네.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번 철학이나 포부를 한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주민분들이 일 잘한다 라고 칭찬해 줄 때가 저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신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 말, 공약, 그리고 부지런하게 항상 네. 돌아다니는 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초선 딱 당선되자마자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 확실히 이해력이나 아 그래요? 말씀이 네네 엄청난 발전이 아니,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많이 부족했나요? 네, 그때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얼마나 이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들으면서 여태까지는 초등학생들이 뭐 이나영 의원 이러면서 쫓아다녔다면 앞으로는 이제 네. 지역민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감사합니다.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100만 분이 넘는 의원님들 중에 제일 인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해봐야죠.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저희 네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네. 그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2019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경기도 의회에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직하고 바른 청년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의원으로서 네. 또 청년들 대변하고 또 경기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의원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이낙연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젊은 여성 정치인, 유독 이 정치계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전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그래도 늘었다고는 하지만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네, 여자라서 혹은 어려서 안 돼라는 편견을 과감히 부수고 정치가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잘 수행해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카리스마 있는 여성의 또 섬세함까지 갖춰주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의정 돋보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